페이스북 서비스 다운의 원인과 교훈 1. 페이스북 다운. 최근 메타라는 사명으로 변경하고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페이스북의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그 계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왓츠앱, 오큘러스 서비스 등이 6시간 동안 접속이 안 되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장애가 시작된 것은 2021년 10월 4일 오전 11시 40분경이었고 그때부터 약 6시간가량 페이스북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장애 발생 후 페이스북의 첫 논평은 평범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우리 앱과 제품들에 접속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하지만 내부 상황은 더 심각했고 페이스북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도 이메일에 접속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 직원들은 줌과 같은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 회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페이스북 글로벌 보안팀은 직원들에게 보안 시스템과 내부 일정표, 일정 관리 도구 등 페이스북의 모든 내부 시스템과 도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중단이 발생했다고 내부 메모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 접속 장애로 인해 페이스북 최고 기술 책임자인 마이크 슈레퍼는 페이스북의 경쟁사인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 장애로 타격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이 서비스 장애 사과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리는 놀라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날 서비스 장애 기간 동안 트위터의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옆에 트위터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오징어 게임 패러디 사진들이 인기를 끈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페이스북의 모든 플랫폼에서는 6시간 이상 광고가 뜨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페이스북이 6시간 동안의 접속 중단으로 광고주가 이탈하며 6,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페이스북 주가가 5%가량 하락하면서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개인 재산 가운데 무려 60억 달러가 증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2. 페이스북 장애의 원인. 이번 장애와 관련되어 페이스북의 엔지니어링 인프라 담당 부사장 산토시 야나르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장애의 원인과 복구 과정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인프라 담당 부사장인 산토시 야나르단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원인, 데이터 센터 간 네트워크 트래픽을 조정하는 백본 라우터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 중 실행된 명령이 의도하지 않게 백본 네트워크의 모든 연결을 끊고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의 연결을 끊었음.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명령어 감사 도구가 있었으나 버그로 인해 명령이 제대로 중지되지 않았음. 복구 과정. 장애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문제로 전체적인 시간이 소요됨. 첫째, 네트워크가 다운되어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액세스할 수 없었고, 둘째, 데이터 센터의 높은 물리적 시스템 보안으로 서버 접근 및 보안 프로토콜 활성화 처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됨. 백본 네트워크 연결 복원 후에도 서비스 일괄 복구 시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잠재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요 시스템 오류를 시뮬레이션하는 스톰 훈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시스템 전반에 걸친 추가 장애 없이 복구하였음. 향후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안을 확실하게 찾을 예정임. 3. 최근 인터넷 관련 장애 사례. 페이스북의 이번 장애 외에도 최근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스북 등 주요 웹사이트의 장애는 전 세계 사용자들과 기업들의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직접적인 앱 사용 이외에도 페이스북 간편 로그인과 같이 페이스북의 기능을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 범위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점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재미뿐만 아니라 중요한 연락과 상거래를 위해서 페이스북 등의 웹 서비스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다운 디텍터는 전 세계에서 약 1,060만 건의 문제가 보고됐으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사태는 단지 불편한 해프닝일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일부 소규모 기업들이나 아프가니스탄 탈출을 준비하던 난민들처럼 소통을 위한 신뢰할 만한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일이 일회성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규모의 인터넷 먹통 사태가 더 빈번해지고 파급력도 더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웹사이트 접속 장애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다운 디텍터의 기술 책임자 루크 데릭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인터넷 컨텐츠 제공에서 소수의 네트워크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지켜봐 왔다고 말했습니다. 데릭스의 팀은 웹 서비스와 웹사이트 접속 중단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는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규모의 먹통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은 물론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백만 또는 잠재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규모 팀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한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불가피하게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람이 일으킨 단순 오류가 문제의 원인일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이 구식의 복잡한 시스템과 함께 유지되는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넷 과학자 빌 뷰캐넌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넷은 인터넷의 원형을 설계한 미 국방부 연구기관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구축하려던 대규모 분산 네트워크가 아니다. 일부가 핵 공격을 받아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인터넷 접속은 기본적으로 개별 단말기가 대형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는 것이다. 핵심 기반 시설에서 발생한 단 하나의 오류가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 뷰캐넌 교수는 인터넷의 구조를 재구축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먹통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터넷이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한 개의 공급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경향을 여러 개의 접합점이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단 한 개의 오류가 전체 서비스 작동을 멈추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4. 페이스북 서비스 다운과 대규모 인터넷 관련 장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마존의 부사장인 버너 보겔스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실패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시스템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으며 실패해서 더는 진행할 수 없을 때도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내결함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무결함이나 실패 무결성을 추구했고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완벽을 추구해야 하며 강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버너 보겔스의 말처럼 어떤 시스템도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실패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편이 더 쉽고 효율적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이야기한 페이스북의 장애와 최근 인터넷의 다양한 장애 증가와 관련하여 장애를 회피하거나 장애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기본부터 지키기. 유지보수 오류 방지를 위한 노력. 인적 오류의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방지책 마련과 준비. 이중화되지 않고 단일 구성된 환경에 대한 점검 및 보완. 운영 시스템과 독립적인 테스트 환경에서 사전 검증된 명령어를 이용한 테스트 실시 필요. 명령어 감사 도구 버그에 의한 명령어 중지 실패로 인한 장애 확산을 줄이기 위해 중요 명령어에 대한 정기적인 테스트 및 버그 픽스가 필요함. 두 번째, 유비무환의 실천. 장애 상황에 대한 다양한 장애 테스트와 시뮬레이션, 장애 대응력 강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장애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수행. 글로벌 백본이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한 장애 시뮬레이션 부재로 인한 장애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애 상황에 대한 장애 복구 테스트 및 장애 대응력 강화가 필요함.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준비, 정보의 탈중앙화 등 차세대 인터넷에 대한 준비. 블록체인, IFPS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망에 대한 의존성과 특정 IT 공룡 기업들에 집중화되는 정보의 중앙화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함.
애트리의 데이터 중심 네트워킹 기반 기술과 같이 미래의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미래 인터넷 기술 연구의 활성화 필요.